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 경제학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다. 일상에서 부나 학벌, 지적 능력, 용모, 연령, 심지어는 성별과 같은 요소는 의외로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은 삶의 편안함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섹스나 식사, 운동, 여행 같은 활동에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충만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행복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목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이다. 부유함이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다. 대신 가족, 파트너, 자녀, 그리고 친구들과의 친밀한 유대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감을 제공한다. 실제로 깊은 관계망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타인과의 연대와 공감이야말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행복 경제학의 가치 평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자신이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며 때로는 건강과 자유가 이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돈과 외적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내면의 만족감을 결정짓는다. 직업적인 성공이든 봉사와 헌신 같은 사회적 활동이든 혹은 예술 창작 활동이든 간에 내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꾸고 일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행복감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정서를 포함한다. 예컨대 최상의 긍정적인 정서로서의 행복감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환희를 동반하며 이때 인간의 감수성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온 감각이 깨어나고 주변 세상이 평소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며 평범했던 사물까지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랑에 빠지거나 오랜 노력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이 이와 유사하다. 이때 사람은 강력한 희열에 사로잡혀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치솟는 기묘한 형이증을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행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의식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도 많다.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경험과 기억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며 해석할 때, 즉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가짐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확보되는 행복도 존재한다. 하루하루를 살며 감사와 긍정으로 일관하려 노력하거나 좋은 추억을 자주 되새기는 방식은 의식적인 인지적 노력을 통해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사랑과 성공을 통해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느낌은 인간의 심리와 뇌 작용의 긴밀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추상적인 개념인 조화, 통일, 집중력, 자유, 감각 등이 혼합되어 머릿속에서 일종의 밝은 인상을 만들어낸다. 이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의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정서와 생물학적인 호르몬 작용은 사람을 활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보통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며 자극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여유로우며 생산적이 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차린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알려졌듯이 이 같은 강렬한 행복감은 지속성이 그리 높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가 더 이상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거나 도리어 과잉 반응 상태가 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지나친 흥분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희열을 제공하지만 그 뒤에는 허탈감이나 심지어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억지로 연장시키려는 시도가 결국은 마약 중독이나 무분별한 외도 또는 끊임없는 성취만을 좇는 행동 중독으로 이어져 좌절로 끝나기도 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복감은 적정 수준의 긍정적인 호르몬 작용과 그에 걸맞은 인지적 행동적 균형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심리학자이자 행복 연구가인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을 개인적 즐거움과 소망, 그리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한다. 셀리그먼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합될 때 만들어진다. 첫째, 기쁨을 동반하는 편안한 삶이다. 삶의 기초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작용해야 행복은 지속 가능해진다. 둘째, 사회적 참여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가 어우러진 만족스러운 삶이다. 사람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심리적 정서적 충만을 얻기 어려우며 타인 및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할 때 오히려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 셋째, 특정한 일의 성취를 통해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미를 찾는 삶이다. 이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행복이다. 다시 말해서 편안한 삶, 만족스러운 삶, 의미 있는 삶,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상태가 바로 셀리그먼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다. 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은 이런 행복 개념을 내적 의미와 외적 충만의 균형이라고도 부른다. 의미 없는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겠지만 그의 의미와 목적이 결합되면 보다 깊은 수준의 행복감을 생성해낸다는 것이다.
세계 가치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실제 행복 지수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섹스, 식사, 여행, 스포츠, 누군가를 유혹하는 과정 등에서 느끼는 행복은 기대와 충족 간의 긴장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감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맛있는 식사를 앞두고 상상 속에서 미리 맛을 즐기는 기대감은 이미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선사하고 실제로 식사를 마친 후에는 충족감이 이어져 행복감을 한층 더 높여준다. 이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보상을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운동, 특히 달리기에서 나타나는 레어너스 하이도 비슷한 예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고양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주는 보상이기도 하다. 마라토너들이 기록을 경신하거나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감은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다. 전전두엽 피질이 기록의 수치나 목표 달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성취가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 목표로 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 달성은 더욱 강렬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몸이 주는 느낌 이상의 심리적 승리감과 자기 확신에서 오는 행복이며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행복은 단순히 느끼는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관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 더 나아가 나만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충만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시에 우리 뇌 안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화학작용과 호르몬 분비 상태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행복감만을 추구하고 그 순간을 인위적으로 느리려 애쓰기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 사고가 의외로 실제 행복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복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행복한 삶은 대단한 사건이나 성취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면 행복은 결코 막연한 행운이나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과 태도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반드시 나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존재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